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가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중국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아주 경계심이 넘치는 그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에 열릴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G7 플러스 이번에 초청된 나라가 인도, 한국, 그리고 호주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중국에 대한 연대 전선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동안에. 그러나 아주 주목할 만한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확실히 미국 편에 서겠다, 한미일 동맹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미국 편에 서겠다 하는 의사를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주 주목됩니다. 중국은 최근에 성주에 있는 사드 장비 부품 장비 교체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명백한 내정 간섭이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에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역과 경제 이렇게 딱 찝은 것은 대중 무슨 압박과 같은 그런 안보 면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들을 G7에 초청해 반중 정선을 강화한다는 구상임을 사실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루어진 스페이스 X 유인 우주선 발사를 참관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로 예정된 G7은 주요 7개 나라죠.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호주, 한국, 인도, 러시아 등 4나라를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매우 시대에 뒤처진 국가 그룹이라면서 G7이 현재의 세계를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초청 배경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된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전통적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진국 클럽인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통상 환영할 일이지만 코로나 감염증과 홍콩 보안법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중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은 문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려서 미국에 서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서기로 결심을 한 듯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몇 개 있겠죠. 특히 코로나 대처를 잘 했다고 해가지고 미국 등 여러 나라로부터 한국의 사례가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것도 감안되어 가지고 초청되었으므로 그것을 거절하기가 좀 아쉬웠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거절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참여했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압박과 거절했을 때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을 계산하면은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안보상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왜 러시아가 초청 대상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초청한다는 것은, 이것은 1970년대의 키신저 모델이다. 키신저가 닉슨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으로서 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공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중국과 수교는 카트 때 하고 중국과 화해했습니다. 그 뒤에 그게 발전돼 가지고 카트 시절에 정식으로 수교하게 되는데, 이게 키신저와 주얼레 사이에 있었던 회담에서 대충 그 방향이 결정되는데, 이게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같은 공산 진영에 속해 있었던 중국과 당시의 소련이죠. 당시에 소련이 이념 갈등을 벌리는 것을 재빨리 포착을 해가지고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련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었는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한 20년 뒤에 소련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러시아가 희생시킬 정도로 강한 입장이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사이에는 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되기는 더 또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경제적 면에서 러시아는 중국에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9월에 G7 회의가 열리면 바로 2달 뒤에 바로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에 이용하려는 생각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으로서는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 친중, 친북 노선으로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이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한 약 25억 달러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33명의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 5명, 북한 사람 28명을 여러 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미국 영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현재 체포는 불가능한데, 이것이 끼치는 영향이 중국이나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33명이 여러 가지 위장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오고 가고 만들었는데, 그때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미국 금융기관을 왜 이용하느냐? 미국 금융기관을 불법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제재를 당했는데, 이걸 확대하면은 요 사람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은행이 많이 걸릴 것이고 한국 은행이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죠. 더구나 미국이 쭉 지켜보면서 좀 봐주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의 석탄을 한국 회사가 수입을 했다. 또 북한으로 공해상에서 기름을 보내는데 한국산 기름이 들어갔고 한국 회사가 관여되어 있다 하는 정보를 가지고 쭉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려버리면 한국의 은행이 관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압박이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살벌해지니까 여기에서 중간지대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진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난 5월 24일 우리 정부는 오이사 조치는 사실상 실효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이사 조치라는 것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5월 24일 조치를 발동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주 해협에 북한 배가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한다. 대북 투자, 대북 신규 투자 안 된다. 북한 방문 안 된다 하는 이런 등등의 조치였는데, 그것이 실효되었다고 통일부가 발표를 했는데, 즉각 미국 쪽에서의 반응이 뭐냐? 실효된 거 그거는 당신들 사정이고 대북 유엔 제재는 살아있다는 것을 유념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게 실효된 게 아닙니다. 그 조치는 거의 대부분이 유엔 제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치를 시행에 옮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대북 제재에 오이사 조치의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효된 게 아니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은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퍼주고 싶어도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좁은 틈바구니에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는 푼돈 정도 주는 것은 모르지만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줄 알았더니 그런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조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쓸모가 없다 이거죠. 이때쯤 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도 이제 2년 밑으로 내려갔고 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간밤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회의에 초청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동참하겠다 함으로써 대중연합전선에 한 발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주목할 만한 결정을 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